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진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점령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후방을 지속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미국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대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를 바꾸어 러시아 후방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2월 2일 워존 TWZ는 중요한 신형 무기의 최신 개발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신마다 발표했습니다. 녹슨 대거가 비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TWZ에 따르면 이 저비용 순항 미사일은 시험 단계를 마쳐 우크라이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미 공군이 신형 미사일 실사격 시험의 새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확장 사거리 공격 탄약 예람, 이람스 중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발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그 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공군의 이번 시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제로 시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미 공군 자체는 1월 30일에 에글린 시험 및 훈련장에서 성공적인 실사격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에 이는 미사일 개발을 위한 최초 계약이 체결된 지 16개월 이채 안 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KBBS도 같은 날짜를 보도했으나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실사격 날짜가 오타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날짜는 더 늦을 수 있으며 매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용 ERAM 프로그램의 신형 순항 미사일 개발은 202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 선발과 계약 체결에 앞선 제안 요청은 2024년 1월 31일에 시작되었고 그 뒤에 10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16개월 일정의 이유입니다. 두 날짜 중 어느 것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미 공군이 제공한 날짜가 맞다면요. 이 영상 제작 시점까지 변경이 없다면 러스티 대거가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전에 실시된 실사격 테스트는 러스티 대거에 필요한 모든 조정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펜스 엑스프레스의 OT 주장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테스트에서 러스티 대거의 출격 준비가 확인되지 않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와 혼란을 제외하면 러스티 대거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로버트 라이언스 쌈 세준장, 미국 무기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는 성공적인 테스트를 신속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는 계약부터 실사격 시험까지 2년이 채 안 된 시간에 이룬 성과가 우리가 빠르게 치명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군 재건과 관료주의 타파, 전투원에게 필요한 도구 제공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스티 대거는 앞서 언급된 날짜 중 어느 것이 맞든 관계없이 빠른 개발 주기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이 순항 미사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TWZ와 디펜스 익스프레스 모두 공개된 시험 사진이 이 무기가 실제로 시험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는 러스티 대거가 수직으로 표적에 내려오고 실전 탄두가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항공 플랫폼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예람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면 F-16 이 시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러스티 대거가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면 F-16과 호환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에람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듯 러스티 대거 미사일은 에람 프로그램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지원해 수천 발의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됩니다. 제인스는 9월 에람 계약을 보도하며 8월 28일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은 임베디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관성 항법 시스템 모듈이라고 부르는 3,350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의 저비용 미사일 제공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3,350개의 에람은 단 8억 2,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 파트너들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24만 6천 달러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투 시험 구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러스티 대거는 초기 테스트를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로 러시아 목표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 미사일이 전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러스티 대거의 제조사인 존 오 테크놀로지스가 충분한 주문을 받아 더 많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의 문제지만 지금까지의 러스티 대거 정보를 보면 이 미사일은 모든 서방 국가들이 원할 무기임을 시사합니다. 그 전에 러스티 대거는 ERAM 프로젝트에서 개발 중인 유일한 미사일이 아니라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2월 3일 미사일 시험 성공 보도에서 언급했습니다.
코어스파이어라는 회사가 비슷한 개념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그 미사일이 실제 발사 시험을 거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코어스파이어는 자사 미사일을 빠르게 적응 가능한 저렴한 순항 미사일 Rapidly Adaptable Affordable Cruise Missile로 소개하며 장거리 비행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는 회사 유튜브 영상에서도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RASM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러스티 대거의 실사격 테스트는 최소한 하나의 에람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러스티 대거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러스티 대거가 그 무기고의 일부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기들 중에는 데스티누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순항 미사일인 루타 블록 2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순항 미사일은 루타 미사일의 진화형이며 루타 미사일은 2024년 12월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처음 배치했습니다. 미사일 사용 및 우크라이나의 루타 블록 2 수령 시기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로 순항 미사일 능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건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러스티 대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 미사일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매우 정확하며 약 227kg, 즉 약 50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이는 러시아가 지난 몇 년간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퍼부었던 많은 유도 폭탄들과 대략 비슷한 수준입니다. 500파운드 탄두 외에도 러스티 대거는 최대 400km, 즉 약 248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받은 아타컴스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약간 더 길며 아타컴스도 러시아 후방 목표 타격에 쓰입니다. 러스티 대거는 최고 속도 마하 0.6에 도달하며 약 10m, 32피트 이내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W즈는 이 미사일이 폭발 또는 파편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견고하게 방어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러스티 대거가 비행 중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미 공군의 날짜가 정확하다면 실사격 테스트 이전에 촬영된 것이지만 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노 테크놀로지스는 러스티 대거를 다양한 발사 옵션으로 제작한 것이 주요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엔진은 어떤 화약 장치도 없이 점화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열 신호가 줄어들어 요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자율적으로 항법하고 지형을 따라 비행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미사일이 낮게 비행할수록 방공망이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코어스파이어가 개발 중인 RASM도 유사한 사양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SAM-D 프린터대로 제작되었으며 가이드드 범 유닛 38이나 마크 82 폭탄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이들 각각의 무게는 500파운드 쿨입니다. RASM은 가이드드 범 유닛 38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소련 시대 항공기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ERAM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입니다. 그 프로그램, 특히 러스티 대거는 우크라이나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주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저희는 러스티 대거와 다른 순항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기존 무기로 도달하지 못했던 러시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DWZ는 서방의 정밀 유도 폭탄도 러스티 대거만큼 깊은 곳을 타격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도 글라이드 폭탄과 비슷한 위력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후방, 특히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중 상당수는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드론을 보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 닿지 못하는 중간 지점을 타격할 중거리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장거리 드론은 너무 귀에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스테포비 비타가 좋은 예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월 이 드론이 공개됐으며 70km 434마일, 사거리 와 5kg 11파운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용한 무기지만 이런 사양이 우크라이나가 순항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러스티 대거처럼 미국의 ARM은 스테포비 비타보다 4배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100배에 달하는 화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제거하려는 목표물에는 이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 목표물도 많습니다. TWCD가 언급했듯이 러스티 대거는 사거리와 화력의 조합 덕분에 러시아의 물류 허브, 방공망, 지휘 통제 시설을 파괴하는 데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 미사일의 관통 능력이 있다면 러스티 대거는 비행장 공격에 이상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서 사용하도록 허용된다면 러시아는 경납고에 보관된 항공기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유시설과 생산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산업 역량을 크게 제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된다라는 단어에서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스티 대거, 러시아 본토 사용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새로운 순항 미사일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아타컴스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펜타곤이 거의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밖의 표적에 대해 이 미사일 사용을 조용히 막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 미사일들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늦봄에 새 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아타컴스 미사일 사용에 대해 거부권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익명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아타컴스 미사일로 러시아 표적을 공격한 적이 최소 한 번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이 새로운 검토 메커니즘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메커니즘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핵제스에게 우크라이나가 아타컴스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지 최종 결정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검토 메커니즘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요청 사례가 있습니다. 11월 이 NBC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중대한 발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후였습니다. 이 공격은 2024년 11월에 허가를 받은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아타컴스를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이 남아있다면 요청이 미국 검토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러스티 대거와 RASM도 이런 경우 비슷한 제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백히 러시아를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허가를 받을지는 요청 시점의 정치적 분위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TACOM 제한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진의 러시아 목표 타격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러스티 대거와 라스메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자국 내에서 러시아 후방을 강하게 타격할 무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모든 지휘소와 거점, 물류 거점 파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즉, 이렘스 역시 전선 전체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지정학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렘스가 우크라이나에 도입된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스티 대거는 플라밍고, 넵튠 등 늘어나는 장거리 무기구에 추가됩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해온 순항 미사일과 어쩌면 탄도 미사일 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면 입증될 것입니다.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가 걱정하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녹슨 대거가 충분히 일찍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대규모 공격에 투입된다면 다른 드론과 미사일도 포함해 그 말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은 그 공격에 불가피한 피해와 추가 문제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침공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에서 동등한 수준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최대한의 평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를 만들려고 할 때 말이죠.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미사일의 낮은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년간 러시아에 맞서 싸웠지만 전쟁이 국가에 큰 재정 부담을 안긴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2,130억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 대비 국내 총생산 비율도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대출 메커니즘이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러시아 군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면 그 수요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러스티 대거 미사일이 실제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실사격 테스트에서 보여준 능력을 그대로 발휘한다면 이 무기는 그 조건에 딱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판도를 바꿀 무기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러스티 대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8월 LMS가 우크라이나에 처음 판매된다고 발표했을 때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LMS는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좋은 예시라고 말합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자금 지원으로 수천 기가 구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 덕분에 이는 푸틴이 아무리 책략을 부려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스티 대거와 RASM은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협력해 러시아에 타격을 줄 맞춤형 무기 개발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스티 대거 실사격 테스트는 이 미사일 첫 생산분이 곧 배치될 신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2026년쯤입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스티 대거를 얻는 즉시 푸틴의 전쟁 기계 심장에 그 무기를 계속 꽂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만이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바꿀 미사일을 제공하려는 유일한 국가는 아닙니다. 스웨덴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미티어입니다. 푸틴이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스웨덴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격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